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돈 받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 돈 빌려주는 방법 뭐가 있어요? 자, 현금을 줘. 근데 현금을 주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은 떼일 확률이 너무 높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은 차용증을 받고 해줘요. 근데 차용증 받기가 애매한 사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무통장 입금. 그래야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차용증 무통장 입금은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소송을 해야 돼요. 별도로. 예. 근데 나는 이 소송하기 싫어. 그러면 처음부터 공증을 받는 거죠. 약소고음 공정증서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공증은 어디 가서 받나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법무사요, 뭐 변호사요, 뭐 어디 어디 등등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은 안 돼요. 변호사 사무실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공증인으로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공증인으로 등록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증까지 받았다.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나이스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어쨌거나 이자와 변제기 꼭 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뭐 5천만 원 빌려줬는데 A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는 이제 소송해야 되잖아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근데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 뭐 이를테면 아파트나 토지나 오피스텔 있으면 그죠? 채권 있으면 채권 가압류. 통장 가압류를 한다. 월급을 가압류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한다 등등. 그죠? 자, 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그 사람 운영하는 뭐 회사의 책상, 컴퓨터 아니면 집에 뭐 침대 뭐 또 노트북 뭐 그죠? 예, TV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반면에 가처분은 돈 받을 권리 이외의 권리나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쨌거나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알 수 있어요. 갑구에 가압류, 청구 금액 5천만 원, 채권자 설춘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권자, 채권자, 설춘한 뭐 등등 그죠? 예. 반면에 이제 유체동산 가압류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시서를 붙이는 거예요. 고시서를 붙이고 채권 가압류는 제3 채무자한테 결정문을 송달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정리하자면 만약에 저 아파트가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확인하려면 등기부 때 보면 다 알 수 있다. 제3자가 다 알 수 있다. 자, 저 집에 있는 집기들 유체동산이 가압류 됐나? 저 집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제3자는 알 수 없어요. 당사자만 알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집에 고시서가 부착돼 있다. 여러분 채권 감류는 이런 거예요. 자, A가 B한테 5천 빌려줬어요. 5천 빌려줬는데 B가 KB 은행에 예금 이자가 뭐 이를테면 1억 원 있었다는 거야. 예.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그럼 그냥 그 정도의 느낌, 여러분. 상식으로.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송이 있고 지급명령이 있어요. 그죠? 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1년 걸려요. 반면에 지급명령은 한 달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을 거라면 지급명령을 하는 것도 좋겠다. 단, 지급명령은 돈 받는 것만 가능해요. 뭐, 명도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지급명령이 안 돼요.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소송과 지급명령 이런 거 할 때는 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송의 절차예요. 소송의 절차. 요 정도는 간단하게. 그죠? 만약에 이제 A가 B한테 돈을 5천만 원 줬는데 안 갚는다. 그럼 A가 이제 5천만 원 안 갚는다고 법원에 소장을 내죠. 그럼 B가 답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 보고 또 준비서면을 내고 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또 피고가 준비서면을 내고 그렇게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서면을 내면 판사가 이 기록을 받아보고 왜 A가 B한테 청구를 하는구나. 왜 B는 A의 청구에 대해서 저렇게 이의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판사 앞으로 불러요. A, B를. 그래서 변론기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5번에 끝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리고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변론을 종결해요. 변론을 종결. 그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 그다음에 판결문 송달,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해야 돼요. 불만 있으면 항소해야만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급 명령 채권자가 간단하게 그냥 돈 받을 거 있을 때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 5천만 원 빌려주고 5천만 원 안 갚으니까 간단하게. 근데 뭔가 상대방이 좀 불만 있고 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지급 명령하는 것보단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불만 있어요. 이의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해방공탁이라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해요. 근데 가압류가 등기부에 5억 있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유자가 A, 내가 B가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 등기부에 C라는 사람의 5억 원짜리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A한테 A야, 내가 10억 원에 살 건데 요 5억도 그 돈으로 다 말소하고 나 등기부 깨끗한 걸로 좀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A가 야 그러지 말고 10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네가 이 5억 떠안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계속 5억 놔두고 너 나한테 그냥 5억 원만 주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B의 입장에서도 이게 결코 뭐 불리한 건 아닌 거예요. 예,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B 입장에서는 아, 그래, 오케이. 돈 다 주고 요걸 이제 풀어달라고 하면 A 입장에서도 일단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이 5억 원을 갖다가 법원에 공탁을 해. 5억 원을 공탁해. 예, 공탁하고 이걸 이제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부의 5억은 없어져요. 이렇게 5억은 이 가압류는 없어져요. 그 대신 이 C의 가압류는 이제 이 부동산이 아닌 A가 공탁해 둔 5억 원의 이제 가압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상 해방 공탁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여러분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다?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 내용 증명으로 보낼까? 등기 우편으로 보낼까? 자,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예. 여러분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언제 누가 받았다. 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네. 언제 누가 받았다. 예.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 우편으로는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내용 증명의 한 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예, 우체국이. 그래서 내용 증명이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등기 우편으로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우리 여기 보니까 MT 백두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MT 백두님, 나 임대인인데 이번 그 계약 종료일에 나는 계약 종료할 거예요. 계약이 해지될 거니까 이제 나가세요라고 제가 등기편을 보냈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MT 백두가 나중에 딴소리해. 아니, 그때는 임대인이 나보러 1년 더 살으라고 등기우편이 온 건데 그래서 나는 1년 더 살려고 하는 건데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기는. 예. 근데 내용 증명을 내가 보냈으면 말이 달라지죠. 내용 증명은 여러분 어때요? 내용 증명은 내가 똑같은 이번 계약 해지할 거야. 똑같은 해제할 거야. 똑같은 해제할 거야. 그래서 하나는 나, 하나는 MT백두, 하나는 우체국.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니 MT백두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 계약 해지한다고 했잖아. 나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MT백두가 아니 1년 더 살라고 했잖아요. 예, 아까 등기는 이렇게 이제 불가능해. 다툼이 가능하죠? 근데 내가 이번 거는 우체국에 가서 물어봐. 우체국, 내가 지난번 MT백두한테 어떤 내용 보냈어? 내용 증명,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 MT백두 씨, 그 지난번에 설춘환 씨가 이번에 계약 해지하는 걸로 해서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계약은 그래서 해지가 된 거잖아요. 등등등. 아시겠죠? 그런 개념. 그래서 내용 증명은 통상 채권 양도 통지할 때는 통상 내용 증명을 반드시 써야 되고 사실 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나 대여금 반환 청구나 명도 요청은 내용 증명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뭐 녹취를 떠도 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 양수도는 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일반 채권 양수도 또 뭐
부실채권 이거 투자할 때 만약에 이제 A가 B한테 1억 받을 게 있어요. 근데 B도 C한테 1억 받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A가 B한테 야, 1억 갚아. 그랬더니 B가 아,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A야, 내가 C한테 돈 받을 거 1억 있는데 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너한테 넘길까? 그랬더니 A가 오케이. 그래서 A랑 B랑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채권 양도 수도. 아시겠죠? 네. B의 채권을 A가 양도 양수하는 거죠. 예. 그리고 B가 반드시 C한테 양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내용 증명으로. 일명 확정일자 있는 문서인데, 그래서 B가 C한테, 야, C야, 내가 너한테 1억 받을 거 있잖아. 그거 내가 A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앞으로 1억 나한테 갚지 마. A한테 갚아.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점 체크하고요.